독특한 컨셉의 화루구이 전문점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식 화루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로리야끼라는 컨셉을 들여온 건데,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유일한 원시구이 전문점인 로바타 라이브라 카운터입니다. 네이버에 로바타 라이브라를 검색하시면 룸과 카운터 이 두 종류의 가게가 있는데, 같은 업주가 하는 장소고 컨셉만 다르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미팅 개념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요. 카운터 자리는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을 보며 먹는 재미가 있는 편이라 캐주얼하게 지인들이랑 오거나 남녀 데이트 자리로 많이 오시는 것 같더군요. 카운터 룸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공간이 4~5평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는데 그 덕에 안락하고 프라이빗한 분위기가 나서 좋더라고요. 오늘 저녁을 위해 준비된 해산물 저장고, 금태가 굉장히 훌륭하죠? 가리비랑 각종 야채들도 잘 준비되어 있어서 벌써부터 기대감이 올라갑니다. 일단 인당 89,000원짜리 코스를 주문하고 부족하면 단품을 주문해서 먹기로 했어요. 에피타이저 개념으로 나온 해초인데 상당히 새콤달콤하고 맛있었습니다. 저 녹색 야채가 얼핏 보면 고추처럼 보이는데 고추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크라라는 채소인데 매운맛 같은 것은 전혀 없는 채소고 되게 아삭거리더라고요. 아무래도 해초만 있으면 식감이 좀 부족하니까 첨가한 모양인데 같이 들어있는 우니랑 해초랑 같이 비벼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건 제일 처음에 나온 모듬 사시미인데 참치, 도미, 광어, 한치, 고등어로 나옵니다. 참치 등살이랑 광어는 뭐 그렇게 특별하진 않고 소소하다는 느낌이었어요. 도미가 도톰하니 괜찮았고 한치도 상당히 맛있는 편이었습니다. 의외로 고등어회가 맛도 좋았지만 특이하기도 했는데 회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살짝 훈연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수티향 같은 게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그냥 초고등어 회로 나오는 것보다 좀 더 탄력 있는 식감 같은 게 맛이 괜찮았습니다. 신기했던 게 기본적으로 생선이라는 게 익히면 살점이 바스라지는 게 있는데 그 정도로 익지 않게 하면서 풍미만 살려준 게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건 가리비 구이인데요. 화로 옆에 저 골로 같은 것 위에서 조리하시더라고요. 버터로 살짝 굽고 위에 올리시는 건 치즈 같던데 그래서 그런지 풍미가 참 좋더라고요. 버터로 구운 단맛이랑 가리비 특유의 식감에 치즈의 풍미도 느껴져 맛있습니다. 가리비 주시면서 소스에다가 밥을 비벼서 볶아줄 거라고 국물은 남겨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장게장에 밥을 비빈 것처럼 골로에서 구워서 내주시는데 소스를 밥이 쫙 빨아들여서 달콤하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드디어 금태구이.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이쁘던 금태가 영화에 나오는 것 마냥 저렇게 수채 간접열로 익혀서 알차게 구워져 나옵니다. 저렇게 구우면 기본적으로 조리 시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고기를 바베큐를 해도 마찬가지인데 목살이나 삼겹살 바베큐도 보면 익히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많고 외국의 pit마스터들은 하루 종일도 구워요. 물론 생선이라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저렇게 구우면 팬에 직접 하는 것과는 다른 독특한 풍미를 즐길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해체해서 금태를 먹는데 저 물을 간 것이랑 같이 먹으라고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훈제식으로 조리한 것도 있지만 금태가 다른 생선이랑 맛이 다른 게 그 특유의 고소함 같은 게 있는데 그 고소한 맛이 금태의 매력이더라고요. 생선이 실해서 보는 맛도 있고 확실히 이 집의 메인이 될 만한 요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 집에 오셨는데 금태를 안 먹는다? 그러면 차라리 다른 식당을 가시길 권해요. 그 정도로 맛도 있고 가게의 색깔이 드러나는 메뉴입니다. 깔끔하게 튀겨져 나온 트러플 크림 고로케입니다. 기본적으로 초딩 입맛이라 이런 크림 고로케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상상하시는 딱 그 맛이에요. 크림의 풍미랑 고로케의 바삭함이 참 좋았고요. 오일도 깔끔한 걸 쓰시는지 잡내가 없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트러플 오일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편이더라고요. 나 트러플 사용한 메뉴다 라고 엄청 티내는 가게들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 집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코스가 끝날 무렵에 나오는 카이센 미소 나베입니다. 굴이랑 각종 야채랑 버섯이 들어가서 향긋하게 끓여서 나왔고요. 뜨끈한 국물 마시니까 왠지 속이 풀리는 듯해서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은 코스 요리 마지막에 이렇게 후토마키를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연어알, 참치, 우니, 아보카도가 들어가 있고 식사 대용이라기엔 양이 적긴 하죠. 특별한 맛은 아닌데 마무리로 먹기에는 썩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단품 메뉴들을 추가 주문했는데 이건 초당 옥수수 구이입니다. 전에 마약 옥수수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는데 이 집은 소금만 살짝 쳐서 구워줍니다. 알이 상당히 크고 실한 옥수수고 은은하게 단맛이 나는 게 별미더라고요. 이건 오징어 원시구이인데요. 역시 수채에 익혀서 나온 오징어 구이인데 제가 만드는 과정을 다 보진 못했는데 그냥 구우신 건 아닌 것 같고 익혀낼 때 버터를 바르신 건가 싶더라고요. 살집 도톰한 오징어 식감이 좋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저렇게 마요네즈 소스에 찍으면 좀 더 부드럽더라고요. 마요네즈가 맛을 좀 중화해 주니까 짠맛이 살짝 잡히면서 밸런스가 좋아집니다. 이날 맥주도 마시고 사케도 마셨는데 순수히 맥주랑 최고 궁합이 오징어 구이였어요. 역시 단품으로 주문한 참소라 간장 미림 구이입니다. 가리비 구이보다 국물이 훨씬 많은 스타일이라 그런지 저렇게 불 붙여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흘러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고 국물도 좋더라고요. 소라가 꼬들꼬들하니 씹는 맛이 재미있고 간장과 미림의 단짠 조화가 좋습니다. 가리비 구이랑 다른 게 아무래도 미림 때문인지 좀 더 단맛이 강한 스타일입니다. 저 불이 다 꺼진 뒤에는 소라를 들고 국물까지 싹 다 흡입했네요. 미림이 기본적으로 술이잖아요. 그래서 넘어가는 느낌도 일반 국물과는 다르고 따뜻하게 데핀 정종인데 거기에 간장의 짠맛이 가미된 느낌이 좋더라고요. 다만 미림을 안 좋아하는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아무래도 술맛이 좀 나는 편이라 호불호는 있을 것 같은 메뉴입니다. 해산물만 먹었더니 고기가 땡겨 주문한 이베리코 미소 숯불구이입니다. 해산물은 뭔가 배가 차는 느낌이 좀 덜해서 아쉬웠는데 고기 먹으니 좋더라고요. 미소 된장을 묻힌 걸 구워서 약간 짠맛이 있고요. 저 밑에 소스가 단호박 소스인데 곁들여서 드셔도 괜찮고 그냥 드셔도 괜찮습니다. 고기 식감도 충분히 부드럽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지막에 국물이 좀 더 필요해서 주문한 요새나베입니다. 카이센이랑은 다른 게 요새나베는 고기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때 좀 취해서인지 카이센 나베랑 큰 차이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술을 안 마셨으면 좀 더 차이를 느꼈을 텐데 그래서 표현이 어렵네요. 맛있게 먹긴 했는데 큰 기억이 남지는 않는 메뉴였어요. 마무리로 아이스크림 주셔서 깔끔히 마무리했습니다. 이날은 술도 좀 다양하게 마신 날이었는데요. 처음에 에비스 맥주 엄청 마셨고요. 사케를 주문하면 이렇게 사케잔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렇게 다양한 사케잔들이 있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와인은 페리에 주에랑 베르클리코 샴페인을 마시긴 했는데 이때 많이 취해서 그냥 와인이구나 하면서 마셨습니다. 로바타 라이브라 카운터에 대한 총평은 청담치고 가성비 좋은 집입니다. 사실 매장의 술이 많이 비싼 편이긴 합니다만 동네가 월세가 비싸기도 하고 하루에 받는 손님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 좀 이해가 가긴 합니다. 점심 장사를 안 하는 곳이라 가볍게 런치만 즐길 수 있는 집은 아닙니다만 하루가 다르게 디너 가격 치솟는 청담동 물가 생각하면 그래도 착한 가격대 같네요. 다만 이건 술을 별로 안 하시는 경우에 한해서라고 보셔야 하고요. 사케 같은 건 청담동 물가가 확실히 반영된 가게라는 건 감안하셔야 합니다. 요즘 오마카세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데 비해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서 마음 아픈데 청담동 치고는 비교적 괜찮은 가격으로 식사하실 수 있는 곳 같아요. 원시구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컨셉도 아니다 보니까 독특한 형식의 요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바타 라이브라 카운터에서의 맛있는 식사 너무 잘 먹었습니다.